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백평론가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참모로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막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수첩에서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정치인, 뭐 언론인, 판사 이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수거 뭐 어디 끌어오는 걸 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거. 거기에 사살 표현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 노상원 지금 현재 나이가 62세고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 출신이죠. 전 정보사령관인데,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아기 보살이라고 하는 여성 무속인과 함께 이 점집 신당을 차려서 점집을 운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투스타 출신이 참 그 2018년도에 여군 추행 혐의로 이제 유죄를 선고받고 불명예 퇴직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스타가 이제 점집에서 아기보살과 함께 점집을 운영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안산 노상원 그 점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0여 쪽의 수첩을 압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뭐 굉장히 많은 또 그 여러 사람의 뭐 성관이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명이 거론된 상태에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란 게 이제 체포를 한다는, 체포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살까지 그 하는 어떤 계획이 이제 보였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과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수첩에다 이걸 계획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메모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됐다는 지금 증자는 없기 때문에 다만 어찌됐든 간에 김용현 장관의 막후에서 이 수사 2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비선 조직을 이제 조직을 해서 계엄 당일과 전에 그 안산에 롯데리아 회동 1차, 2차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비선 책임자급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계엄을 사실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직접 제가 계엄군은 아니지만 계엄군과 함께 이 계엄을 실제로 실행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현직에서. 뭐 초창기 때인데요. 80년대니까 이때도 그 계엄에 대한 정말로 그 무소불위 내지는 법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가 됐을 것 아니냐. 수시로 만나고 공간에도 찾아가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을 동원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관할구역을 못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비역, 민간인들을 동원하면은 아주 활동이 쉽고, 특히 이 정보사 그 사람들은 전직과 현직이 늘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끈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용현 장관과는 상의를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사살 표현 같은 거는 뭐 김어준 말을 믿을 건 안 됩니다만은 그 김어준이가 폭로한 그 내용에도 보면 첫 번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첩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사라고 하는 부분은 방첩사,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보안부대, 기무사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해외에도 사실은 그 블랙
요원들이 전부 그 확인이 돼가지고 전원 귀국을 시킨 그런 이제 부대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전 정보사 사령관이 김영현 장관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은 국방부 장관 공간을 수시로 왕래를 했고 예. 그다음에 판교 있는 정보사 사무실 사실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현역들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동원하는 진급 약속을 했다라든가 이런 지금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장관과는 상당히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현역이 아닌 이 예비역이 활동하기는 민간인 신분으로 굉장히 자유롭죠. 왜냐하면 예.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수지역을 벗어나면 부대장이나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휴가나 어떤 연가처럼 일반적인 그런 어떤 휴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역은 상당히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타깃이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롯데리아 해동도 지금 저도 사실은 대공파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왜 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있느냐면요. 사실은 도감청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또 소음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도감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정보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점집의 인근에 있는 롯데리아가 그 안산역 근방인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계엄 같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햄버거 먹으면서 롯데리아에서 과연 주요 지휘관이라든가 그 계엄의 실행을 할 사람들 거기서 무슨 모의를 했겠느냐. 나중에 이게 반박을 할 증거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롯데리아 해동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도감청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사령관까지 했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도감청을 네. 피하고 또 이 의심을 안 받는다. 피하는 자연스러운 설마 상태를 만드는. 롯데리아에 모여가지고 그럼요. 계엄을 모의했다고 누가 동일한 생각을 지역이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역발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를 했거나 방첩이라든가 이런 그러네요. 분들은 이런 곳에 상당히 익숙해 있고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왔다는 내용 중에서 오늘 각 언론들도 가장 크게 쓰고 톱으로 쓴 것은 이른바 남침 유도. 네. 이걸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이걸 북풍 공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부품 공작이 많이 됐었죠. 이게 남침 유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10월 8일 날 뭡니까? 무인기. 예. 무인기가 이제 평양 침범 무인기를 김여정이가 뭐 아주 굉장한 그 반응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받을 거다. 근데 김용현 장관은 국회에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한국에서 제작된 무인기라고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일종의 국지전이라든가 이 침략을 하는 걸 유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그 난파 공작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뭐 200여 벌을 그 어떤 의류 회사에다가 이 인민복장을 제작 의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당히 이 계획된 그런 플레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으로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LL 예. 거기에서 서해안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네, 한포 사격. 예, 그런 것들도 뭐 구상을 하고 네. 오물풍선 원전 네, 타격이다 원전 타격. 해가지고 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국지전을 벌이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계엄을 선포하고 또 계엄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HID 의원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언론에서는 알려지기는 뭐 체포조를 하는데, 체포조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위장을 해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든가 무슨 화재를 일으킨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엄의 명분과 또 계엄의 장기화를
도모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이 수첩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HRD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제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후배 요원, 그러니까 소위 말 HID로 직접 그 북파공작원에 근무를 했던 사람도 이제 경찰에 들어온 후배도 지금 현재에도 있거든요. 제 후배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HID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소위 말하면 북한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 테러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HID 요원들이 체포조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국내의 어떤 중요 기간 산업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예. 어떤 테러를 일으키는 거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엄의 명분이나 연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HID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의 뭐 특전사라든가 공수여단 뭐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HID는 이 북한에 넘어가서 이 생존투쟁, 소위 말하면 혼자 남겨졌을 때 식량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은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훈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정말 일거에 적을 그 치명상을 줘서 살해하는 예. 이런 기술도 사실은 배웁니다. 요인 암살이 네, 제일 그러기 큰 때문에, 임무죠. 그러기 때문에 이 HID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으로 하면 북파 공작원 역할을 할 때는 훌륭한 임무를 안수를 하지만 그러나 국내에서 위장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분담한다고 하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노상원이는 합수단 내에 이제 계엄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번처럼 해제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계엄이 이제 실시가 되면은 합동수사단 합수부라는 게 구성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구성되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별동대 성격의 수사 2단을 구성했고 네. 벌써 60여 명의 네. 그런 명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미 작성해 명단이 놨다는 거. 확보돼 있었고 예. 실명이 다 그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주로 영남 사람들 구성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못 믿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은 또 이겁니다. 그 철저하게 육사 출신만 예. 그리고 그 영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 경북 사람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육사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실력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여군 그 학생 성추행 건으로 해서 이제 형사입건되고 불명예 제대로 했지만 김용현 장관과는 삼기순과 아마 차이 있는데 예.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영남 사람으로 해서 육사 출신만 그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이 출신지가 영남인지는 제가 확인을 경북이 못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노상원. 대전고를 네,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대전고를 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사를 수석으로 네네. 합격을 한 아주 머리가 네. 좀 스마트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노상원의 수첩이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구상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식적으로 실행에 들어갔었는지 이건 지금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검찰 쪽에서는 노상원이가 직접적으로 군을 동원해 갖고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구상 단계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상원이가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 네. 그리고 93의 네, 제2 기갑여단장. 기갑여단장 이게 파주에서 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군도 직접 지휘를 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인을 직접 현직 군인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게 이게 정말 참 군 체계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 어처구니 거예요. 없는 사안인데요. 언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그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인 것으로 알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공간을 무시로 드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을 수시로 이제 왕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갑 여단장이나 현 문상우 정보사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대령, 김대령이라고 하는 정보사 대령들 예. 이런 사람들하고 이 민간인 예비역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지휘를 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김영현 전 장관 언론에 다수 폭로되고 보도된 것처럼 김영현 전 장관의 상당한 지시나 설계에 의한 해동이고 이런 역할을 했지 않는가 이런 쪽에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모들이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또 김용현 장관 선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성탄일에 공수처에서 받았죠.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네. 우선이다. 그러니까 수사는 안 가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 것 같아요. 그 통치행위에 무슨 수사가 필요하냐 그런 뜻인가요? 이게 석동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검찰의 평생 동지이자 친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왜 또 석동현, 공천은 안 줘가지고 뭐 사실은 그 송파에서 공천을 못 받았죠. 컷오프 돼버렸죠. 네네, 컷오프 됐죠. 근데 이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그겁니다. 뭐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채차도 꺼낸 적 없다. 근데 이걸 예. 언론에서 뭐 메이저리그급 언론이라든가 뭐 굉장히 뭐 그 보수나 진보 그쪽의 언론이 모두 다 막 굉장한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석동현 그 변호사는 그런 얘기죠. 지금 내란이라고 확정된 게 없다. 다만 탄핵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결론 이후에 문제지 지금은 탄핵이 먼저 다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수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거부감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통치 행위냐 아니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문제는 그건 탄핵 심판을 통해서 법리로 다툴 문제고 사실관계 팩트 네. 체포에 채자도 안 나왔느냐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은 이미 그 지휘관들이 네, 나 뭐 끌어내라고 다 하고.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팩트까지를 사실관계까지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누가 그걸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이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데칼코마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칼코마니.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동안에 굉장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공정과 상식을 또 주창을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는 변론으로 치고 탄핵 헌재에서 사실은 보낸 서류도 일체 지금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면 탄핵에 대한 소추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네. 않겠다 뭐 하면은 당당하게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예. 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또 수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상원 이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로 볼 때는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북한에 남침을 유도해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계엄을 하고 그리고 장기화 시키려고 했다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이건 완전히 외환죄까지도 그렇죠. 들어가죠. 내란죄를 넘어서 내란, 외환이죠. 제가 여기서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릴 거는 그 600여 명이 있는 기업인들 예. 그 모임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도 교수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예,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존속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해외에 수주를 하려고 했는 계약이 다 전면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아, 그래요? 또 주문이 모두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취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한국에 가도 안전하느냐. 아,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거 하나 분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지금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국지전이라도 유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남북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북한에 잃을 게 없다고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전쟁이 발발이 돼서 전면전으로 비화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됐다고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현실이 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인기 사건이 김여정이가 난리가 났을 때 국회에서 이 사실은 그 출석에서 증언하기 전에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도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도발을 하면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아,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그때 북풍을 위한 어떤 유인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소름 끼치는 대목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